환영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그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길 원하시는 지금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기사나 복잡한 연구 논문들 사실 혼자서 다 소화하기엔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도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만 골라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엄청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자연계에는 물론이고 최첨단 산업 전반에 마치 마법처럼 숨어있는 거대한 수학적 패턴, 바로 원F 노이즈 혹은 원F 잡음이라는 녀석입니다. 네, 핑크 노이즈라고도 많이 불리죠? 네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이 원F 노이즈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마케팅적인 허상과 진정한 과학적 가능성을 아주 예리하게 분리해낸 전문가들의 심층 대화록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세한 화학 반응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별빛, 그리고 베토벤의 악보까지 관통하는 이 놀라운 패턴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이 패턴의 원리를 알아야만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원F 노이즈가 대체 무엇인지 아주 직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개념 정리가 먼저죠. 1F 노이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예측 가능해서 좀 지루한 규칙성과 완전히 무작위적이라 시끄러운 혼돈, 딱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절묘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혼돈의 사이라는 거군요. 네, 물리학적으로는 주파수, 그러니까 F가 높아질수록 그 에너지나 잡음의 강도가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놀라운 건 이 패턴이 단순히 이론 속의 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갖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분야요?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현대 기술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꿰뚫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무작정 이게 맞는 이다라고 맹신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차분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가장 미시적인 세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배터리와 센서 그리고 반도체의 세계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전기차 정말 많잖아요? 엄청 늘었죠? 그런데 전기차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배터리 수명, 그 노화도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료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배터리 내부 이온들이 이동하는 모습에서 1F 노이즈를 찾아낸다는 점이었어요. 네, SOH 진단 분야에서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리튬이온들이 배터리 내부를 바쁘게 오가는데 배터리가 낡고 손상될수록 그 내부 길이 울퉁불퉁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이온들이 매끄럽게 이동하지 못하고 전극 표면 결함에 약간 잡혔다 풀리는 미세하고 불규칙한 요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트래핑 현상이죠. 네, 바로 이 요동치는 에너지가 1F 스펙트럼의 형태를 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잡음의 기울기가 변하는 양상을 추적하면 굳이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뜯어보지 않고도 초기 손상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뜯어보지 않고도요? 네, 내부 고체 전해질 계면, 즉 SI층의 두께 변화나 전극 표면 거칠기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연구진들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긋나요? 현재 산업 현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표준 기술은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줄여서 EIS라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의 다양한 주파수에 교류 전류를 쏴서 그 저항을 측정하는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뭔가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일부 잡음 분석은 배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미세한 요동을 듣는 수동적인 방식이에요. 현재로서는 일부 분석이 EIS를 당장 대체한다기보다는 이걸 보완해서 더 깊은 내부 정보를 캐내는 유망한 연구 단계에 가깝습니다. 기사들 보면 새로운 분석법으로 95% 정확도의 배터리 수명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런 문구 엄청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수치들은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 얻은 결과일 뿐이지 당장 내일 상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마법의 기술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하죠.
마법보다는 아직 벼리고 있는 날카로운 탈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미시세계의 두 번째 사례로 가볼 텐데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초정밀 가스 센서 이야기인데요.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퍼져 있는 농도가 극도로 낮은 독성 가스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도가 낮으면 잡기 힘들죠. 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센서의 평균적인 저항 변화량 자체가 기기 고유의 열잡음, 그 노이즈에 완전히 묻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이즈를 억제하려고 싸우는 대신에 노이즈 그 자체를 데이터로 써버리는 엄청난 우회로를 찾았더라고요. 네, 가스 분자가 탄소 나노튜브 나노 그래핀 같은 센서 표면에 달라붙었다 떨어질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의 요동을 분석하는 방식이죠. 전문 용어로 잡음 분광학이라고 부릅니다. 잡은 분광학이요? 이 기술의 핵심은 가스 종류마다 센서 표면의 미세 결함들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 요동을 측정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그려보면 놀랍게도 가스마다 1F 스펙트럼 기울기가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마치 사람 지문처럼 가스 고유의 1F 지문을 찾아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역시 한계는 명확히 존재해요. 감도가 수십 배, 수백 배 좋아진다는 건 특정한 환경과 특정 가스에 한정된 이야기거든요. 전천후 만능 센서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모든 환경에 다 쓰는 센서라기보다는 반도체 제조 공정처럼 가스의 미세한 유출입을 극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특수 산업 분야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깊이 있게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노이즈를 불필요한 찌꺼기가 아니라 정보를 담은 지문으로 활용하다니 참 관점의 전환이 대단합니다. 세 번째 미시세계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결제 시스템 보안과 직결되어 있어요. 보안 문제 아주 중요하죠. 현대 디지털 보안의 핵심은 결국 해커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수학 공식을 따르니까 언젠가는 패턴이 읽히고 뚫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게 의사난수의 한계죠. 맞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나노미터 수준의 공정 편차,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에 미세하고 불규칙한 결함을 이용해 절대 예측 불가능한 진성난수 생성기나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고유의 결함을 이용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접근이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쓰는 디지털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대자연의 불완전한 노이즈와 결함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아이러니가 바로 하드웨어 보안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반도체 회로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잡음이나 일레프 잡음을 일종의 칩 고유 지문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라 해커가 아무리 뛰어난 수학적 알고리즘을 돌려도 다음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쓴다면서요? 네, 인텔이나 ARM 같은 곳에서 사물 인터넷 기기나 금융결제 칩에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여기서도 냉정한 현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또 마케팅 과장이 있나요? 훈리 마케팅에서는 물리적 결함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보안의 세계에 절대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해킹은 막아낼지 몰라도 해커가 칩 자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기기가 소모하는 전력의 미세파동이나 전자기파를 옆에서 엿듣는 공격에는 여전히 취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측면 채널 공격이라고 하는 그거군요. 네. 결국 무적의 방패를 찾은 게 아니라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진화 과정 중 한 단계를 보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세계에서 1F 노이즈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살펴봤으니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시 세계, 거대한 인프라와 자연의 진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매일 수만 대의 차가 지나가는 교량이나 거대한 댐의 안전을 도대체 어떻게 모니터링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골마가는 걸 알아채는 방법 말이죠. 놀랍게도 구조물이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 탄성파 방출 기술 말씀이시군요. AE 기술이요. 네, 이걸로 구조물 비명을 듣는다는 게 신기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금속 내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누적되거나 균열이 뻗어나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짧은 펄스 형태의 탄성파가 발생하거든요. 비유하자면 붕괴를 앞둔 다리가 내부에서 지르는 미세한 비명소리 같은 겁니다. 비명소리. 중요한 발견은 이 내부 손상이 누적돼서 붕괴 직전 임계점에 다다를수록 이 방출 신호들의 패턴이 점점 프랙탈 구조를 띠며 원 F 스펙트럼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다리 위를 쌩쌩 달리는 덤프트럭 진동 소리,
강하게 부는 바람 소리 같은 외부 배경 소음이 엄청날 텐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콘크리트 내부가 갈라지며 내는 미세한 1F 비명 소리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인프라 모니터링 분야 엔지니어들이 매일 씨름하는 가장 큰 난제입니다. 단순히 주파수 분석 하나만 믿고 이건 균열 소리다 확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일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파형의 구체적인 형태, 에너지가 도달하는 시간차, 주파수 분포 등 수많은 변수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진짜 위험 신호랑 트럭 지나가는 소리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아, 인공지능이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 1F 스펙트럼은 모든 재료 균열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성숙해 있는 탄성파 방출 기술 시스템 위에 얹어서 보다 섬세하고 깊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여러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인 거죠. 1F 분석이 다리가 무너지는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다리보다 훨씬 거대한 구조물, 즉 지각 변동으로 일어나는 지진도 이 패턴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층에서 거대한 암석이 부서질 때 나오는 신호도 본질적으로는 다리 균열과 비슷할 테니까요.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한 추론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같은 가설을 세우고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지진 발생 전 단층 인근 암석에서 미세 파괴가 일어날 때 나오는 탄성파 신호나 아주 낮은 주파수의 초저주파 전자기 신호를 관측해보면 실제로 1F 스펙트럼 변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진짜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인류 기술로는 단기적인 지진 예측, 그러니까 며칠 뒤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리 균열은 찾는데 지진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지각이라는 시스템은 변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다리는 비교적 제한된 환경이지만 지각은 인간의 엄청난 산업활동,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심지어 다리 지구를 당기는 조성력까지 모든 것이 노이즈로 섞여 들어옵니다. 노이즈가 너무 많다는 거군요. 네, 이런 거대한 혼돈 속에서 지진의 진짜 전조 증상과 단순한 배경 노이즈를 구분하는 건 극도로 어렵죠. 만약 불확실한 신호만 믿고 경보를 울렸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짓 경보가 반복되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양치기 소멸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장기적인 확률 예측, 예컨대 이 단층대에서 향후 5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대피해야 하는 단기 예보 도구로 쓰는 건 현재로선 과학적 무리수입니다. 매자연은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네요. 하지만 인간의 탐구심은 지진을 넘어 아예 우주 밖으로까지 향합니다. 우주왕원경 케플러나 테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외계 행성 찾는 망원경들이죠. 네, 이 왕원경들이 외계 행성을 찾는 원리가 행성의 별 앞을 쓱 지나갈 때 별빛이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빛 자체가 계속 깜빡거린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걸 스텔라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죠. 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현상인데 놀랍게도 이 별의 자체적인 요동 속에도 1F 패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더 큰 천문학적 맥락과 연결해 보면 데이터 분석 기술이 우주 탐사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항성은 가만히 있는 전구가 아니잖아요.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스구체죠. 표면이 계속 움직이겠죠? 표면 대류 활동이나 흑점 변화 때문에 밝기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자체적인 밝기 변동이 바로 1F에 가까운 몇 법씩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분야를 성진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별의 지진학 같은 거군요. 네, 그들은 이 항성 고유의 1F 배경 잡음을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합니다. 그렇게 별 자체가 만들어내는 잡음을 계산해서 싹 걷어내고 나면 그제야 별빛 뒤에 숨어있던 아주 미세한 외계 행성의 그림자, 즉 진짜 신호가 깨끗하게 추출되는 거예요. 우주의 배경 소음을 이해해야만 그 속에 숨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니 참 철학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이네요. 자,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우리 인간 자신과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의 리듬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인간 쪽으로 오네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 뇌파에도 이 우주적인 리듬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파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알파파, 베타파 하는 주기적인 리듬 밑바탕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1F 형태로 쭉 감소하는 비주기적 성분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뇌파 분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최근 신경과학계에서는
FOFF라는 분석 알고리즘을 널리 사용하고 있어요. 푸프 알고리즘이요? 네, 쉽게 말해 뚜렷한 파도인 주기적 성분과 그 밑에 깔린 바다의 깊은 해류인 1FO 배경자범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1FO 해류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는 우리 뇌의 흥분과 억제 사이의 화학적 균형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기울기가 변하나요? 예를 들어 깊은 수면에 빠졌거나 마취 상태일 때는 이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변하고, 반대로 잠에서 깨어 각성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완만해집니다. 심지어 노화가 진행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될 때도 이 기울기가 평탄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어요. 오, 그렇다면 시중에 많이 파는 스마트 뇌파 헤드셋 같은 거 사서 머리에 쓰고 기울기만 딱 재보면 내가 훗날 치매에 걸릴지 않을지 미리 확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대목이 상업적 마케팅과 엄밀한 과학이 갈라지는 교차로입니다. 우리 자료는 그런 섣부른 과장 광고를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역시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1FO 기울기 변화가 인지기능 저하와 깊은 연관성을 띠는 바이오마커 중 하나인 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저렴한 웨어러블 기기 하나로 치매를 확진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불성설이죠. 진단은 의학의 영역이니까요. 네, 임상 현장에서 치매를 진단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환자 데이터를 통한 교차 검증은 물론이고 MRI나 뇌척수액 검사 같은 다른 결정적인 지표들과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소비자용 뇌파기기는 나의 집중도나 수면질, 스트레스 상태 체크하는 웰니스 보조기기 수준으로 이해하셔야 하고요. 치매 진단에 있어서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보조지표 단계임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건강을 주도적으로 챙기는 건 좋지만 과학의 외피를 쓴 과장을 무작정 밀어선 안 된다는 뼈 있는 조언이네요. 뇌파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이번엔 우리 뇌를 즐겁게 자극하는 음악으로 가보겠습니다. 1978년 네이처지에 실린 아주 고전적이고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스와 클라크 논문 말씀이시군요. 네, 바흐 클래식부터 강렬한 록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악보를 분석해보니까 높이 변동이 1F 스펙트럼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미적 지각이 수학적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우아한 사례죠. 음악에 있어서 1F 패턴은 심리적 균형점을 의미하거든요. 균형점이요? 만약 음표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게만 흘러간다면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나 자장가처럼 지루해질 겁니다. 반대로 앞뒤 맥락 없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음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그냥 귀를 찌르는 불쾌한 소음이겠죠. 아, 예측 가능성과 의외성이 섞여 있다는 거군요. 네, 1F 패턴은 너무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혼란스럽지도 않은 적절한 예측 가능성과 신선한 놀라움 사이의 완벽한 미적 균형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세팅된 리듬인 거죠. 그럼 컴퓨터로 1F 패턴 딱 맞춰서 작곡하면 무조건 명곡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F 패턴에 맞춰 작곡한다고 베토벤 같은 명곡이 뚝딱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음악은 그 패턴 위에서 변주되는 문화적 맥락, 감정의 굴곡,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1F 노이즈는 명작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밀 양념일 수는 있어도 요리사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정말 재미있는 건 바흐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심층탐구 오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매초 쏟아내고 있는 엄청난 양의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도 똑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1994년 릴랜드 등의 연구가 네트워크 공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연구진이 이더넷 트래픽 흐름을 장기간 분석해보니 이 흐름이 분수 브라운 운동으로 모델링되는 1F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수 브라운 운동,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동전 던지기를 예로 들어보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뒷면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완전히 무작위죠. 네, 독립적인 사건이니까요. 과거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인터넷 트래픽도 이런 포화송 모델처럼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가정했대요. 그런데 분수 브라운 운동은 일종의 기억력을 가진 거네요. 지금 데이터 트래픽이 몰려서 붐빈다면 다음 순간에도 계속 트래픽이 몰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 엔지니어들이 트래픽을 단순한 동전 던지기로 가정하고 서버와 버퍼 크기를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릴 때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군집 현상을 예측하지 못해 툭하면 서버가 다운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옛날 인터넷은 그렇게 잘 끊겼군요. 데이터 흐름이 자기 유사성과 장기 의존성을 띈다는 1F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터넷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었죠. 오늘날 수백만 명이 동시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끊김없이 볼 수 있게 해주는 CDN이나 데이터 트래픽 관리 시스템은 모두 이 원리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똑같은 수학적 언어로 맞물려 돌아가다니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섹션, 복잡계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날개가 엄청 떨리면서 기체가 흔들리는 난료 적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1F 패턴이 숨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유체역학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부서지며 작은 소용돌이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난류 에너지가 흩어지는 양상은 러시아 수학자 콜모고로프가 발견한 몇 법칙을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에 비례하죠. 그럼 1F랑은 수치가 다르네요. 엄밀히 말해 1F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숫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스케일이 달라져도 동일한 패턴이 유지되는 스케일 자유 몇 법칙 패밀리에 속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에너지가 미세한 에너지로 어떻게 쪼개져 나가는지 설명하는 공통의 수학적 언어인 셈이죠. 항공 엔지니어들도 이걸 쓰나요? 네, 이 공식을 활용해서 비행기 날개 표면의 복잡한 압력 변동 예측하고 기내 소음 줄이거나 날개가 부러지지 않도록 피로도 계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몇 법칙이라는 거대한 가문에 가까운 친척 같은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속물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수학의 마법으로 우리 지갑을 불릴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시는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대박을 1F 노이즈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가 차트 변동성에도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고 하던데요.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긴 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번 크게 요동치면 그 여파가 꽤 오래 지속되는 변동성 군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1F 노이즈와 유사하게 과거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장기 의존성을 보입니다. 기억력이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주가 수익률의 절대값을 분석해보면 몇 법칙 스펙트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기서 시장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허스트 지수를 계산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품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특유의 진동 패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LPPL 기법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오, 그럼 이걸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자료는 아주 차갑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차가운 현실이라면 역시 마법의 공식은 없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연계 현상과 주식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의 심리와 탐욕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른바 자기 파괴적 특성을 가지거든요. 자기 파괴적 특성이요? 누군가 기가 막힌 패턴을 발견해서 돈을 벌려고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그 수많은 거래 행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 패턴을 스스로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특정 수학 모델로 다음 달 주식시장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아, 사람들이 아는 순간 패턴이 깨져버리는군요. 1F 분석이나 몇 법칙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예언의 수정 구슬이 아니라 현재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파악하고 내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밀한 보조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쉽네요. 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주식 차트의 1F 분석 좀 돌려보려고 했거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방대한 지식의 궤적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부터 은하계 저편 별빛의 미세한 깜빡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데이터의 흐름, 베토벤의 아름다운 악보, 탐욕이 넘치는 주식시장 심리전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뤘죠. 네, 겉보기엔 접점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수많은 분야들이 멱법칙과 1F 노이즈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수학 언어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낸 이 전문가 대화록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원해프 노이즈 분석은 세상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나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복잡한 혼돈 속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고 데이터 홍수 속에서 진짜 유의미한 신호를 걸러내는 아주 정밀하고 강력한 렌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긴 심층 탐구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제 창밖의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엄청난 데이터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 기술 하나면 100% 예측 가능하다는 식의 마케팅적 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하죠. 네, 맹신을 피하고 과학적 팩트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선을 명확히 긋는 비판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이 강력한 렌즈를 가장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그 한계와 약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그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마지막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성의 요동이나 유체 흐름 같은 완벽한 자연현상과 음악이나 인터넷 트래픽, 주식시장 같은 철저한 인간의 창조물이 모두 동일한 1FF 패턴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놀라운 연결고리였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믿는 이 집단적인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복잡한 기술의 진화 방향 그 자체도 결국은 거대한 대자연의 일부이자 우리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리법칙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배경 소음에는 대체 어떤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는지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탐구 파트너들이 진행한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